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날이 이제 좀 기온 차이가 좀 심해진 것 같아요. 저녁에는 좀 쌀쌀하고 낮은 덥고 감기 딱 걸리기 조심. 길을 쉬운 시간인데 감기 조심해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100일이라고 상당히 바이러스 감염성 병이 이제 유행하고 있는데 늘 마스크 좀 쓰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에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역시 피로를 푸는 데는 이제 잠이 중요한데 현대인들은 잠을 자기 참 어려운 구조죠. 생각도 많고 봐야 될 거 많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관여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잠자기도 참 어려운 시절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어제로 5월 달에 모든 행사들이 일단 어버이날을 기점으로 이제 끝이 났죠. 예,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 모두들 즐겁지만 또 우리가 지갑을 많이 또 좀 비워지는 그런 모습인데 주식이 이러한 것들을 좀 채워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미국은 지루한 행보장이다. 물론 올랐지만 그렇게 재미가 있는 장은 아니었다. 오럴 리스크가 또 나타나죠. 시장이 파웰의 연설이 끝난 이후에 다음 또 FOMC 회의 때까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나오는데, 네, 카시키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연은총재의 발언이 굉장히 어제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만큼 시장의 소식이 뉴스가 될 만한 거리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는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 어떤 오럴 리스크를 줬는데 이 사람은 항상 강성론자죠. 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참고만 할 뿐이지 이 사람들의 말이 가장 강한 사람, 늘 또 비둘기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빼야 될 것 같아요. 핵심적인 말을 하는 사람 파웰이 있습니다. 파웰은 분명히 자기 의사를 분명히 말했죠. 환경과 여건이 되면 자기는 금리를 내리고 싶다. 그렇죠. 자기는 선거에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 거죠. 나는 선거에 아무 관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번 선거에 자기가 뭔가를 관여를 해주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금리를 내리고 싶다, 환경만 조금만 좋아진다면 금리 인하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에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이 큰 백본을 믿어야지 장가진 오럴 리스크에 눈이 돌아가면 시장을 보지 못하는 거죠. 자, 어제는 이제 외국인들이 꾸준히 요즘 다시 주식을 사는데 한국 주식을 사는 이유 세 가지 뒤에도 이야기했지만 첫째는 한국 반도체가 좋은 거죠. 글로벌 반도체에서 한국 반도체가 시장의 갑이다. 반도체에 대해서 다시 매수를 하는 거고 한국을 사는 게 아니라 반도체를 산다. 두 번째는 중국이 생각보다 더 반등해서 올라오는 정책을 쓰고 있다. 그 프락시 수혜주로 한국을 많이 이제 찍고 중국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한국에 투자하는 그런 경향 이게 이제 굉장히 강하죠. 네. 세 번째로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금리를 내린다. 금리 인하의 수혜주는 리스크 자산이다. 리스크 자산의 대표적인 것은 이머징 자산이다. 이러한 논리, 이 세 개 논리가 다시 작동을 하면서 한국을 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재미는 없지만 간단히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다우는 0.51% 상승, 나스닥이 0.1, 아깝이 살짝 하락을 했네요. S&P 500은 0.05, 재미없는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투자 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10년 국채 응착률이 2.49배, 해외 수요에서 부진을 했다. 금리가 다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금리가 살짝 올랐는데 1bp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 금리 판을 보면 2년짜리는 4.837, 0.9bp죠. 1bp당 0.9bp, 10년짜리는 4.492, 3.3bp. 10년짜리는 살짝 올랐는데 이래 많이 오르진 않았다. 금리는 이렇게 좀 나름대로 살짝 오르긴 했지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오늘 성장주에게 살짝 악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미국 3월 도매 재고 전월비 0.4% 감소, 올가 예상에는 부합한 수치이다. 바이든 도매 재고가 줄어야 다시 이제 늘릴 수 있는 거죠. 바이든 경합주 위스콘신에 MS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겠다. 결국 경합주 싸움인 것 같아요. 4개에서 5개의 경합주. 미 상무부 중국, 러시아 등 첨단 기업 투자를 규제한다. 사이버 공격을 우려해서 이 부분이 지금 인텔에게 수출 금지 면허장을 취소시켜버렸죠. 화웨이 CPU를 수출을 하고 있는데 화웨이 노트북에 인텔의 CPU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금하면서 인텔이 굉장히 큰 어려움은 없지만 어려움은 존재한다라고 이제 어제 발표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대중국
법제 이 조이기가 있는데 이거 다 선거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트럼프 쪽이 더 강하게 중국을 때리기 전에 미리 트럼프가 때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미리 선점하는 전략. 이 부분이 중국에서 먹혀 들어간다는 게 좀 의아하지만 일단 중국 때리기가 미국 선거 주자들의 대표적인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중국 올해 첫 저궤도 위성 발사할 예정이다. 육지 등 글로벌 통신 장악식에 나섰다. 미국 검찰의 테슬라 오토 파일럿 사기 혐의 수사 중이다. 이 부분이 오늘도 테슬라를 한 방 먹이는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스웨덴이 처음으로 이제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25bp를 인하했는데 3.75로 25bp 인하를 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인 거죠. 네. 쿡 연준 이사가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심하지만 관리가 가능하다. 긍정적인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은 뭐 전일만한 카시키리 미니애폴리스 여론총재의 매파적인 발언,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 이에는 시장을 움직일 만한 어떤 요인도 많지 않다. 재미없는 장, 행보장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달러 지수는 0.12% 상승해서 달러 강세 105.42. 금리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고 유가도 오르는 약간 기분 나쁜 하루. 네, 그렇게 큰 기분 나쁜 건 아니지만 기분이 나쁜 하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달러는 0.5% 상승하면서 1365.59원 상승. 원달러도 약세로 돌아서고 엔달러도 0.61% 약세로 돌아서면 155.636엔 엔화 약세. WTI도 1.05% 상승했습니다. 79.20달러. 금리는 아까 이야기했죠. 애플은 0.2%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 주요 종목 중에서 상승한 것은 애플이 유일한 것 같아요. SMCI 0.41% 상승, ARM-1.60, 엔비디아 0.16% 상승, 904.12. 엔비디아가 1000을 한번 찍어줘야 이 장이 이제 다시 한번 날아가는 거죠. AMD 0.52% 하락, 테슬라는 1.74, 174달러. 테슬라는 다시 박스권에 갇혀있는데 박스권 하단이 어딘지는 모르는데 150달러가 무너진 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모든 악재가 지금 테슬라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일라이닐리는 0.28%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09% 거의 움직이지 않았으나 119달러. TSMC가 1.26. 네, 애플과 TSMC는 상승 마감을 했네요. 비트코인은 1.2% 하락 62,289달러. 뭐 ETF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형성이 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강하게 올라주지 않고 있다. 좀 쉬어가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또 악재가 좀 나왔죠. 네, 연준 총재의 강력한 규제 발언, 견제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결론을 보기 전에 오랜만에 미국 M2 증가율 한번 봅시다. M1이라는 것은 민간 보유 현금의 요구불 예금의 은행 저축의 금액, 수십을 입출 금액 MMDA나 투신사 MMF를 포함하는 게 M1인데 M2는 광의의 통화라고 하죠. M1 통화에 예금 취급 기간의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등 기간물 정기 예적금 및 부금, 거주자 외화예금, 그리고 양도성 예금제 CD, RP, 표지어음 등 시장성 금융상품, 금전시탁, 수익증권 등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금융채, 발행업, 신탁증권저축을 다 포함한다. 다만 유동성이나 2년 만기 이상 장기 금융상품을 제외하는 게 M2다. 그러니까 M2는 그 나라의 모든 유동성이 있는 종목들을 다 더한 광의의 통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에 돈이 많이 풀렸는지 적게 풀렸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돈이 풀렸는지를 M2를 보면 알 수 있다. 유동성을 대표하는 두 축이 있는데 M2 통화량 증가와 지급준비금 이 두 개다. 이게 이제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M2 증가량과 지급준비금이 S&P 500 지수와의 연동성이 굉장히 높다. 상관계수가 0.95에 달한다. S&P 500과 M2의 상관계수가 0.9%에 달한다. 즉 M2 증가율이 늘어날수록 S&P 500 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죠.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의 총량이 기업이 장기 EPS를 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미국 M2의 YY 변화율은 작년 4월 마이너스 4.5% 최저 수준을 달성했지만 이후 마이너스 폭을 점점 축소하면서 올해 3월에는 마이너스 0.3%까지 줄었다는 거죠. 그만큼 M2 증가율이 늘어났다.
QT에 대한 테이퍼링, 돈을 이제 다시 걷어들이는 테이퍼링이 6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M2의 점진적 상승은 당분간 S&P 500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6월부터는 이후부터는 이제 돈을 좀 줄여야 될 많이 풀렸던 QT에 대한 테이퍼링은 6월부터 진행될 거 예상되기 때문에 M2 중과율이 점진적으로 좀 줄을 수는 있지만 그 사이에 이제 6월까지 그 실행하기 전에는 돈이 좀 M2가 증가할 것이다. 이 가능성 때문에 시장은 S&P 500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 S&P 500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6월 이후부터는 S&P 500이 쭉 올라가다가 상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이야기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세금을 요즘 많이 납부하는 시기인데도 여전히 지급 준비율은 견고하다. 그렇죠. 네. 세금 납부하기 위해서 돈을 은행에서 빼서 많이 나가는데 그래도 지급 준비율이 줄지 않고 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세금 신고 마감일인 미국 4월 15일 저 종합소득세 마감인 것 같아요. 지급 준비는 기존 3.6조 달러에서 3.3조 달러 약 3천억 달러 하락을 했다. 2022년 시점과 비교할 때 지급 준비율 축소폭이 작았다. 따라서 S&P 하방 압력 역시 제한될 것이다. 네, M2 중과율이 6월부터 테이퍼링의 진행으로 M2 중과율이 줄 거다. 이것은 이제 상방 압력을 작용할 거지만 지급 준비율이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다는 것은 하방 압력을 또 막고 있다. 그래서 결국 박스권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M2 중과율과 지급 준비율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을 한번 봤는데 우리가 4월에 납부한 미국의 이 M2 증가율이 이렇게 가다가 꺾여서 옆으로 횡보하는데 S&P 500은 다시 이제 증가할 것을 예비해서 올라갔다가 살짝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락세를 보이는 4월 지급준비율로 살짝 내려온 거죠. 네. 지급준비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린다는 거 아닙니까? S&P 500은 오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이 월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좀 줄일 거다. 오히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는 돈을 풀어준 쪽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상방을 제한했던 M2 증가율 6월부터 시작할 테이퍼링도 열려 있는 거다. 바닥은 지급 준비율이 단단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횡보를 한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단순하게 돈을 유동성 측면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결론 들어갑니다. 이제 미국 경제가 다시 오를 리스크 속에 빠진 상황이 연출 중이다. 단짠단짠 퐁당퐁당 이어지는 현 증시에 탈출을 모색할 뭔가의 계기가 필요한데 아직 그런 모습이 시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외국인들의 지속적 매수 우위가 나타나며 시장의 바닥을 지켜주고 있다. 매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죠. 한국 반도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중국의 바닥 탈출 기미로 한국의 수혜 가능성,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추가 악화와 금리 인하 가능성은 결국 이머징 시장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 리스크 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게 이제 최근에 돈이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최근 종목 성별 능력에 따라서 한 달 수익률 기준은 막 20% 차이가 나는 거죠. 종목 성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과하게 오르는 전력기기나 전선전이 좀 오를 때는 줄여주자. 상승 중이지만 좀 덜어내는 전략을 추천한다. 반도체, HBM, 유리기판, AI주들은 이미 충분히 주가 조정이 일단 가격 조정이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기준금리 인하, 금리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이나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반응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시클리컬 종목보다는 성장주들이 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매일 하루살이로 등장하는 잡주는 버려라. 뭐 어제는 게임주 같은 것들 올라오는데 저는 쳐다도 안 보는 거죠. 네. 의외로 재미없는 장세이지만 시장은 다시 에너지를 보충하면서 13일 CPI, 22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계기로 성장주, 반도체, AI주들이 다시 날아올 것으로 예상돼서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봅니다. 꾸준히 반도체, AI, HBM, 뭐 유리기판 이런 종목들을 들고 가야지 이것저것 다 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화장품은 반도체가 오르면 화장품은 확실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이제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화장품은 한두 종목 뭐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혹시 또 반도체가 낮아지면 이쪽에 화장품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시속 게임이니까
이 정도로 보시고 전력기기와 전선주들은 이제 서서히 올라올 때마다 강력하게 줄이는 게 답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 지나면 또 주말로 들어가죠. 다음 주에 또 수요일 날 쉬는데 이렇게 행복한 5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 이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이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많으시죠? 네, 매일매일 관심 종목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로 들어오셔서 똥인지 된장인지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료입니다. 충분히 생각하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재미없는 장, FOMC 회의 전에 여러 지방은행 총재들의 이제 오럴 리스크, 매파는 매파대로 외치고, 비둘기파는 비둘기파로 외치고, 이런 것들은 버려라, 노이즈다. 이런 것들은 시장을 움직일 백번 아니다. 백번은 파웰의 발언이다. 금리 내려주고 싶다. 환경만 좀 잘 형성되라. 특히 임금이라든지 고용 문제가 좀 슬로우다운해서 좀 꺾이고 무너져라. 그러면 내가 보험성 금리 인하를 9월경에 해주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금리 인하는 결국 성장률을 자극할 것이다. 이 단순한 논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